마을에서 갑자기 죽은 사람이 나왔어. 우리 가족은 모두 도우러 갔어. 집에는 나만 남았어. 해가 질 무렵 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 나는 마당으로 뛰어나가 칠 아저씨가 문 앞에 서 있는 걸 봤어. 얼굴은 시체처럼 청백했고 허리는 굽어 있었어.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 마치 강 밑에서 기어 올라온 것처럼. 나는 칠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물었어. 칠 아저씨는 말없이 문 밖에서 나만 바라봤어. 나는 더 크게 물었어. 칠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칠 아저씨는 향 3개만 빌려달라고 했어. 칠 아저씨, 향은 왜 필요하세요? 칠 아저씨는 굳은 얼굴로 내 할아버지가 빌려오라고 하셨다 했어. 나한테 가져오라고 했다고. 나는 알겠다고 하고 가져오러 갔어. 집에 들어가 향 3개를 가져와 문으로 나왔어. 나는 향 3개를 칠 아저씨에게 건넸어. 칠 아저씨는 향을 보자 눈빛이 밝아졌어. 탁하고 흐리던 눈동자가 갑자기 번뜩였어. 기괴한 빛이었어. 칠 아저씨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마치 침을 삼키는 소리 같았어. 칠 아저씨는 손을 들어 향 3개를 받았어. 그리고 내 눈앞에서 향을 입으로 가져갔어. 그는 향 1개를 그대로 먹었어. 향을 씹는 소리는 뼈를 으드득 씹는 것 같았어. 소름이 돋아나는 무의식적으로 2걸음 물러났어. 나는 마을 어른들에게 들은 말이 있어. 향을 피우고 죽은 사람은 향을 먹는다던데 설마 칠 아저씨가 죽은 건가?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 칠 아저씨는 향을 다 먹고 문턱을 넘어오려 했어. 하지만 발을 몇 번이나 들었다 내려도 문턱을 넘지 못했어. 그의 발이 문턱을 찼어. 둥둥 소리가 났어. 주변은 아주 조용했어. 칠 아저씨가 문턱 차는 소리는 더 끔찍하게 들렸어. 나는 마을 어른들에게 들은 말이 떠올랐어. 산 사람은 문턱을 볼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문턱에 막힌다고 했어. 칠 아저씨, 할아버지는 집에 안 계세요. 먼저 돌아가세요. 칠 아저씨는 내 말을 못 들은 듯했어. 몇 번을 시도해도 마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 그는 점점 사나워졌고 얼굴은 더 흉하게 변했어. 문턱을 차는 소리는 점점 커졌어. 나는 정말 그가 문턱을 부숴버릴까 무서웠어. 칠 아저씨는 아픈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 계속 온 힘을 다해 문턱을 찼어. 그러면서 중얼거려서 문턱을 부숴버려. 그러면 마당에 들어갈 수 있어. 칠 아저씨의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어. 칠 아저씨는 내가 무서워하는 걸 알아챈 듯했어. 그는 나를 보며 이를 드러내고 웃었어. 그 끔찍한 웃음에 너무 무서워 나는 소리쳤어. 할아버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주변 이웃도 아무도 없었어. 모두 도우러 갔으니까. 그때 갑자기 둥 하는 소리가 들렸어. 우리 집 문턱이 부서져 날아갔어. 칠 아저씨는 굽은 허리로 마당 안으로 들어왔어. 그의 얼굴에 있던 웃음은 더 커졌어. 눈은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어. 목구멍은 침을 삼키듯 몇 번 움직였어. 나는 급히 담 위로 올라갔어. 밖으로 뛰어내렸어. 죽을 힘을 다해 달렸고 뒤돌아보지 못했어. 나는 알고 있었어. 마을에서 갑자기 죽은 사람들은 모두 산으로 옮겨진다는 걸. 나는 목숨 걸고 뒷산으로 달려갔어. 마침내 산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을 만났어. 할아버지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왔어. 원포야, 무슨 일이냐? 나는 울면서 말했어. 칠 아저씨가 저를 쫓아왔어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사람들은 모두 굳어버렸어. 할아버지는 그럴 리 없다고 했어. 칠 아저씨는 방금 장례를 치렀다고. 정말이에요. 내가 말을 마치자 진푸가 바로 말했어. 원포야, 네가 잘못 본 거야. 칠 아저씨는 방금 묻혔어. 진푸는 칠 아저씨의 아들이야. 마을에서 효자로 유명했어.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아저씨가 저한테 향 3개를 빌려달라고 앞에서 했고. 향을 전부 먹었어요. 게다가 우리 집 문턱까지 부숴버렸어요. 내가 말을 끝내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을 크게 떴어.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 할아버지는 내 손을 꽉 잡고 말했어. 원포야, 이 일은 거짓말로 넘길 수 없다. 저 거짓말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진푸를 바라봤어. 진푸야, 내 아버지는 정말 관 안에 계시냐? 진푸는 안색이 나빠지고 말을 더듬었어. 당연히 관 안에 계시죠. 진푸야, 네가 효자인 건 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이미 돌아가셨다. 붙잡고 싶어도 안 된다. 저희 아버지는 늘 건강하셨어요. 적어도 70, 80까지는 사셨을 거예요. 마을 입구의 강은 깊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수영도 할 줄 아셨어요. 어째서 강에 빠져 익사할 수 있죠? 우리 할아버지 조시복 아저씨.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얕은 강도 사람을 빠뜨려 죽일 수 있어. 하물며 내 아버지는 다리 위에서 떨어졌고 머리부터 떨어져 강바닥 돌에 부딪혔어. 정신을 잃은 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신 거야. 진푸가 차갑게 코웃음 치며 결국 아버지가 스스로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누가 밀어버린 건지 누가 알겠어요? 진푸의 말이 끝나자 할아버지 안색이 변했다. 진푸야, 내 말은 너무 양심이 없구나. 나와 칠 아저씨는 직접 봤다. 칠 아저씨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왔다. 그는 진푸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 아버지는 내 친형이다. 내 말을 네가 못 믿겠다는 거냐? 짐승 같은 놈. 진푸가 비웃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푸야, 내 아버지는 정말 관 안에 계신. 진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불안한 기색이었다. 정말 관 안에 있었다고? 칠 아저씨는 믿지 못하겠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원푸 할아버지, 이건 큰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칠 아저씨 관을 열어봐야 합니다. 안에 계신지 확인해 봅시다. 칠 아저씨가 말을 마치자 진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앞으로 나와 칠 아저씨를 막았다. 아버지는 방금 묻혔어. 누가 감히 그분 노를 파헤쳐? 그 사람은 내가 죽여버리겠다. 진푸가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 속에 진앙에게 눈짓했다. 진앙은 진푸의 친동생으로 다리를 조금 절었다. 진앙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몰랐다. 그 아저씨가 목을 가리켰다. 이 짐승아.
배짱 있으면 여기 내 목을 베어봐라. 이 늙은 자식아, 내가 못할 것 같으냐? 할아버지가 말했다. 진푸야, 죽은 자에게는 음양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 아버지는 살아생전 좋은 분이었다. 이미 돌아가셨잖니. 그런데 왜 아직도 고생하게 하려 하느냐? 진푸야, 잠시 그를 붙잡자. 그는 소리쳤다. 산 사람이 죽었다니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이미 묻혔습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그 아저씨가 말했다. 난 믿을 수 없다. 관을 열어보겠다. 그 아저씨가 말을 마치고 마을 사람들을 돌아봤다. 우리 마을에 산 사람이 죽은 일이 있다면 온 마을이 화를 입는다. 그 아저씨의 말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모두 관을 열어보는 것에 찬성했다. 진푸는 화가 나 발을 굴렀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너희가 관을 열겠다고? 아버지가 악기가 되어 너희를 찾아가도 괜찮겠냐? 모두 관을 열자는데 동의했다. 진푸는 화가 나 발을 굴렀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너희가 관을 열겠다고? 아버지가 악기가 되어 너희를 찾아가도 괜찮겠냐? 묘를 파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꺼림칙하게 묘를 파는 건 꺼리는 일이었다. 진푸가 말을 마치자 큰 소리가 들렸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때 진앙이 돌아와 사람들 사이로 들어왔다. 다들 그만 싸우세요. 제 생각엔 원푼의 집에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집 문턱이 아직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진앙이 말을 마치자 진푸가 바로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야. 가서 확인해 보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 바라봤다. 몇 마디 나누더니 모두 그 방법이 좋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좋다. 우리 집으로 가보자. 모두 조심하세요. 할아버지는 말을 마치고 나를 안아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삽을 들고 우리 집으로 향했다. 곧 우리 집에 도착했다. 우리 집 대문 문턱은 그대로 있었다. 문턱을 보자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진푸가 차갑게 말했다. 보셨죠? 원푼의 문턱은 멀쩡합니다. 네가 거짓말한 거야.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찔 아저씨가 말했다. 원푼은 이제 5살이야. 아마 꿈을 꾸고 스스로 겁먹은 거겠지. 아무 일 없으니 다들 돌아가세요. 찔 아저씨는 말을 마치고 손을 흔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기 시작했다. 진푸는 찔 아저씨를 노려봤다. 조심하세요. 밤이 되면 아버지가 찾아갈 겁니다. 진푸는 말을 마치고 진앙과 함께 떠났다. 그 아저씨는 화가 나 발을 굴렀다. 진푸의 뒷모습을 가리키며 욱하고 떠났다. 마당에는 우리 몇 사람만 남았다. 할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원푸야, 꿈을 꾼 거 아니니? 아니에요. 정말로 찔 아저씨를 봤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향세개도 빌려갔어요. 할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영감님을 돌아보며 늙은이야 했어요. 영감님, 뭐 보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문턱처럼 쪼그려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바라보셨고 안색이 좋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말했어요. 날도 어두워졌네. 집에 들어가서 자자. 우리 모두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천둥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밖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마당을 보셨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비 오는 날은 음기가 강해. 비가 그치면 원푸를 데리고 철 어르신을 찾아가자. 이 아이가 악몽에 놀란 모양이구나. 할아버지는 온돌방 침대 위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불 꺼라. 눈 좀 붙이자.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웠겠고 눈을 뜨려는 순간 할머니가 영감님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왔습니다. 역시 향세개가 부족했군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원푼은 거짓말하지 않았어. 찔 아저씨가 정말 우리 집에 왔어. 낮에 본 문턱은 새 것처럼 보였는데. 찔 아저씨가 살아있을 때도 난 그분을 괴롭힌 적 없어. 우리도 집은 원한도 없는데 왜 우리를 찾아온 거지? 할아버지가 말이 없자 할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우리 도망가자. 마을 밖으로 도망쳐도 소용없어. 이미 그 사람이 눈여겨봤다면 평생 벗어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할머니가 말을 마친 순간 문턱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저는 눈을 번쩍 뜨고 할머니 품으로 숨었어요. 문턱을 차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턱이 걷어차였어요. 찔 아저씨가 허리를 굽힌 채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분은 아주 느리게 걸었고 걸음도 뻣뻣했어요. 영감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고 침상 커튼을 닫으셨어요. 소리 내지 마. 할아버지가 말을 마치자 밖에서 칠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 아저씨. 큰일 났습니다. 마을에 사람이 죽었어요. 빨리 나와주세요. 칠 아저씨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어요. 가끔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도 났어요. 마치 귀신 울음 같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바라봤어요. 두 분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칠 아저씨는 전혀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말이 없자 칠 아저씨가 다시 말했어요. 바 아저씨, 빨리 나와주세요. 마을에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둘이 가서 도와줍시다. 할머니가 칠 아저씨를 알아봤어요. 바 아저씨는 집에 없으니 당신이 먼저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말을 마치자 할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할머니를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죽고 싶은 거야? 죽은 사람과 또 이야기하다니. 할머니가 난처한 듯 말했어요. 그를 속여보내려 한 거야. 할머니가 말을 마치자 밖에서 칠 아저씨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칠 아저씨가 말했어요. 내가 직접 봤어. 바 아저씨가 집에 들어가는 속이지 마. 빨리 바 아저씨를 나오게 해. 부 아저씨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칠 아저씨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할아버지의 안색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칠 아저씨, 구 아저씨와 먼저 가세요. 제가 곧 가겠습니다. 칠 아저씨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우리 집 나무 문이 쿵쿵 울리며 흔들렸어요. 밖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손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 같았어요. 너무 소름 끼치는 소리에 할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셨어요. 얼굴 근육이 제멋대로 떨렸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영감, 칠 아저씨가 왜 저렇게 미쳐 날뛰는 거야? 할아버지도 당황해서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말을 마치자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우리 집 나무 문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뒤돌아 문을 보니 칠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그는 허리를 굽힌 채 이를 드러내고 할아버지께 웃었어요. 그가 발을 들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어요. 하지만 문턱에 막혔어요. 할아버지는 자기 전에 집 문턱을 높여두셨어요. 칠 아저씨가 발로 문턱을 찼어요. 찰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났어요. 칠 아저씨 눈가에서 피도 줄기가 흘렀어요. 그가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다 아저씨, 왜 당신 집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빨리 나와요. 구 아저씨가 대문에서 기다려요. 저는 더 이상 칠 아저씨를 볼 수 없었어요. 눈을 감고 온몸을 웅크린 채 할머니 품에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닭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날이 밝자 문을 차는 소리가 사라졌어요. 할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바라보셨어요. 칠 아저씨가 떠난 걸 확인하고서야 밖으로 나가셨어요. 우리 집 나무 문에는 깊은 긁힌 자국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가 대문으로 가보니 문턱이 부서져 있었어요. 대문에는 아직 회화나무 가지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회화나무 가지를 내리셨어요. 회양초는 귀신을 끌어들이는 물건인데 누군가 칠 아저씨를 이끈 거야. 할아버지가 말을 마치자 그때 천산이 급히 우리 집 대문으로 달려왔어요. 아저씨, 큰일 났어요. 늙은 양반이 죽었어요. 할아버지, 잠깐만 사람을 붙잡으라고요? 그 아저씨가 죽었어. 너무 이상하게 죽었어. 우리는 급히 그 아저씨 집으로 달려갔다. 그분 집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 아저씨의 시신은 나무판 위에 놓여 있었다. 몸에는 흰 천이 덮여 있었다. 진푸와 진앙 형제는 그 아저씨 시신 앞에 엎드렸다. 울고 또 울며 진푸는 그 아저씨를 부르며 통곡했다. 아저씨,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가장 좋은 관을 마련해 드릴게요. 많은 돈을 태워서 저승에서도 편히 지내시게 할게요. 그 아저씨 집에는 염소가 10마리 넘게 있었다. 돼지도 7, 8마리나 키우며 잘 살았다. 하지만 자식이 없었고 마을 규칙에 따라 그 아저씨가 죽은 뒤 집안에 값진 물건은 모두 진푸와 진앙 형제에게 돌아갔다. 칠 아저씨가 돌아가셨을 때도 진푸가 비싼 관을 사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 아저씨는 살해당한 거야. 그 아저씨의 말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쳐다봤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진푸의 눈가가 떨렸다. 그 아저씨가 이상하게 죽었다고? 분명 악기에게 당한 거야. 할아버지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 아저씨는 누군가에게 해를 할아버지는 입었어. 말을 마치고 바로 문 밖으로 나갔다. 문 앞에서 회화나무 가지를 가져왔다. 회화나무 가지는 귀신을 끌어들인다. 이 회화나무 가지는 누군가 일부러 그 아저씨 집 앞에 둔 거야. 귀신을 끌어오고 아저씨를 해치려고 한 거지. 나도 화가 나서 그 회화나무 가지를 바닥에 내던졌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삼키며 서로 바라봤다. 진푸와 진앙은 서로 쳐다봤다. 누가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한 거지? 그 아저씨를 죽이려 하다니. 할아버지는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어젯밤 칠 아저씨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왔어. 다행히 내가 문턱을 높여둔 덕분에 그분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지. 오늘 아침 우리 집 문 앞에서도 회화나무 가지를 봤어. 진푸, 진앙, 너희 두 짐승 같은 놈들이 마을 사람을 다 죽이려는 거냐? 진푸가 붙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는 이미 묻혔어요. 어떻게 아저씨 집까지 올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이미 묻혔으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어두운 표정으로 관을 열려 하자 진푸가 막았다. 누가 감히 제 아버지 무덤을 파여?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진앙이 크게 소리쳤다. 안 돼요. 할아버지는 마당 사람들을 바라봤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도 서로 눈치만 봤다. 잠시 후 진산 아저씨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다. 그 아저씨의 죽음은 이상합니다. 우리 마을이 평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물건은 사람 피를 탐냅니다. 잡지 못하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재앙을 맞게 될 겁니다. 저는 삼숙 아저씨의 말을 믿습니다. 관을 여는데 찬성합니다. 마을이 평온하지 않으면 모두 화를 입을 겁니다. 관을 여는데 찬성합니다. 마당의 모든 사람이 관을 여는데 동의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뒷산으로 가자고 했다. 진푸는 화가 나서 발을 굴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아직 7일도 안 됐는데 감히 무덤을 파여? 일이 잘못될까 두렵지도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말했다. 산 사람을 죽은 일로 만든 이 일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할아버지는 말을 마치고 뒷산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따라갔다. 진푸와 진앙 형제도 뒤쫓아갔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빠르게 뒷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칠 아저씨의 묘비가 보였는데 가운데가 벼락을 맞은 것처럼 두 조각으로 갈라져 있었다. 진푸가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칠 아저씨, 정말 생각해보신 겁니까? 무덤을 파면 대가를 치릅니다. 정말 제 아버지 무덤을 파겠다는 겁니까? 빈관인데 우리가 왜 못 열겠느냐? 할아버지는 말을 마치고 삽을 들고 파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도왔다. 곧 관까지 파냈다. 관은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음산한 기운이 풍겼고 할아버지는 지렛대로 관을 열었다. 두 젊은이에게 관 뚜껑을 옮기게 했다. 관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칠 아저씨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 진푸와 진앙 형제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풀렸다. 땅바닥에 주저앉자 할아버지가 어두운 표정으로 물었다. 칠 아저씨는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묻혔는데 이건 귀신 짓입니다. 날이 밝을 때 잡아야 합니다. 저건 빛을 무서워하니 잡아서 태워버리면 되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말해봐라. 정말 모르는 일이냐? 저와 진앙이 직접 아버지를 관에 넣었는데요. 그런데 왜 사라진 겁니까? 나도 차갑게 진푸를 걷어찼다. 진푸야, 어서 진실을 말해라. 곧 어두워진다. 아저씨가 저를 때려 죽여도 저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대체 누가 아버지 시신을 훔쳐간 겁니까? 진푸의 말이 끝나자
진씨 집안 사람이 얼굴을 굳히며 너희가 말했다. 사실을 너희들 말하지 않으면 이 관에 너희를 넣고 산채로 묻어버리겠다. 진산 아저씨의 말이 끝났다. 천황은 발끝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진푸가 발로 걷어찼다. 진푸가 천산을 보며 말했다. 가자. 우리 형제를 산채로 묻어버려. 난 정말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진푸는 점점 난폭해졌다. 천사는 이를 갈며 화를 냈다. 할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네가 그분을 막을 순 없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분은 살아남지 못해. 너무 몰아붙이면 그분이 직접 피를 찾으러 갈 거야. 진푸는 차갑게 재촉했다. 진푸가 뭐라고 하는 거니?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할아버지는 진푸를 노려봤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 문턱을 더 높이고 튼튼히 보강하게. 날이 밝은 틈에 우리 같이 칠 아저씨를 찾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할아버지가 앞장서 산을 내려갔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뒤따랐다. 천산이 물었다. 구 아저씨의 시신은 어떻게 해요? 시신은 아직 마당에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칠 아저씨부터 찾아야 해.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칠 아저씨를 찾았다. 강 근처까지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칠 아저씨는 찾지 못했다. 날이 곧 어두워진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밤 모두 경계해야 한다. 무슨 움직임이 있으면 크게 소리치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흩어졌다. 우리 몇 명은 집으로 돌아왔다. 할아버지는 다시 문턱을 보강하고 높였다. 날은 금세 어두워졌고 할머니가 달려와 말했다. 그 노인이 칠 아저씨가 오늘 밤 올까요? 할아버지는 담배에 불을 쬐다. 살아있는 시체를 본 적이 있네. 그건 피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어. 할머니가 눈살을 찌푸렸다. 정말 본 적 있어요?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나는 겨우 6살이었고 할아버지는 둘째 삼촌의 마당을 좋아했지. 그래서 증조 할머니를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었어. 증조 할머니는 둘째 삼촌을 물어 죽였고 그 마당이 내 손에 넘어오게 됐지.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죽기 직전에야 해준 거야. 할머니가 눈살을 찌푸렸다. 정말 괴이하네요. 할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대문 쪽에서 소리를 들었다. 쿵쿵쿵.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다. 칠 아저씨가 왔어요. 할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고 창가로 다가가 밖을 살폈다. 대문 앞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그 사람은 연장을 들고 우리 집 문턱을 부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바로 화를 내며 대문을 향해 소리쳤다. 이 짐승 같은 놈 두고 봐라. 할아버지는 말을 마쳤다. 곧바로 밖으로 쫓아갔고 나와 할머니도 따라 나갔다. 그 그림자는 할아버지를 보자 서둘러 달아났다. 순식간에 사라졌다.